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듯합니다.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여론조사 발표가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을 물은 결과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일 기준 28.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더럽게 못한다는 응답 64.5%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요일별 흐름을 보면 지난 22일에 긍정평가가 35.1%로 마감한 뒤에 26일에는 38.3%로 다소 상승을 했지만 27일에 다시 34.8%로 하락한 뒤 28일 30.2%, 29일에 28.7%로 나타나 일간 집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과 권성동이 이준석의 내부 총질 문자, 이 여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6%, 그리고 국임당이 38.4%, 정의당이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 28.9%, 그리고 역시 징글징글하게 못하고 있다는 응답 68.5%로 조사가 됐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무려 39.6%로 실로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응답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5%, 대체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9% 정도로 나타났는데, 국민 60% 이상은 윤석열이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너무 못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조라면 지지율 반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의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5%, 그리고 국민의힘이 33.8% 조사가 돼서 민주당이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인데, 중요한 건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너무 못한 반등 효과라는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들의 지지도를 물은 결과 정청래 의원님이 18.5%로 앞선 가운데 고민정 의원 12%, 윤영찬 4.1%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이 41.6%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의원은 31.7%로 가장 높은 가운데 고민정 의원 16.5%, 박찬대 의원 4.2% 순이었고, 지지정당 없음과 잘 모름을 합친 무당층에서는 정청래 의원 13.7%, 고민정 의원 4.2%, 윤영찬 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나 고민정과 윤영찬이 뒤를 잇고 있다는 거, 이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호박계 의원들 절대 안 되죠.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고, 특히 언론개혁을 막기 위해 안달이 날 것입니다. 오늘 윤영찬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의원의 저소득 발언을 겨냥하며 이런 말을 냈지요.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층을 집단적으로 언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자칫하면 선입견이 될 수 있다. 그분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다. 지난주 한국갤럽 통계를 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소득층은 중하위층이었다. 어떤 통계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분명하게 무직과 전업주부 등이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높았었는데 무슨 뻘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정도의 조사, 사실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뭐가 됐든 간에 이재명이 하는 것은 무조건 까고 보자는 심산인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전부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호박계 의원들 중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찬 같은 호박계 의원들이 최고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략적 투표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 같습니다.
자, 여튼 윤석열의 지지율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20%대까지 떨어졌음에도 그러거나 말거나 윤석열은 지금 휴가 일정에 들어갔죠. 윤석열 부정평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달 5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날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 또 윤석열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임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을 증인으로 세워야 청문회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게 하다가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어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5일까지 또 기한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냥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야죠. 윤석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심판할 겁니다. 하물며 이현주마저도 윤석열 정책이 한심하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1인당 대상 한도를 30억 원으로 결정한 방안에 대해서 이게 민생 대책이냐? 민심을 어찌 이리도 모르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이 윤석열 정부 코19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또는 코19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서 원금의 60에서 90%까지 감면해 주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25억까지, 법인인 경우에는 30억까지 한도를 올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힘든 척하고 연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대체 누구의 대가리에서 나온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무식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빚투 지원, 무분별한 부채 탕감, 이거 누구를 도우려는 정책일까요? 행여 그 대상자 중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이 부분도 의구심이 생기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사소한 것 하나라도 행여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손실보상하자고 할 때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며 반대하던 자들이 대체 이 뭔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핵관 권성동에 대한 의혹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청량리에서 강릉 간 무정차 KTX 열차 신규 편성 과정에서 서울에서 동해 간 무궁화호 열차가 일부 운행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청량리역과 강릉역 사이에 이동거리를 20분 줄이는 열차를 투입하기 위해서 저렴한 운임에 벽지 주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서민열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은 이번 KTX 강릉선 무정차 열차 운행은 철도의 공공성과 경제성이 모두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특혜성 조처라면서 권성동 의원이 지역구의 편의를 위해 국가의 철도 운영까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무리한 열차 운행 조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임당이 국민과 서민을 위한다고요? 아나 떡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